분노의 6초를 참으면 말이 부드러워진다.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으려면 호흡이 중요하다. 크게 화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6초 동안이라고 한다. 이때만 잘 버티면 화는 6초 만에 거의 가라앉는다. 그러니 격노하더라도 우선은 의식적으로 호흡을 정비하자.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그렇군 이라고 말하며 훅 가볍게 내뱉는다. 날숨에 맞춰 머릿속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세며 어떻게 말할 것인지 천천히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느긋하게 말한다. 이렇게 하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 냉정함은 호흡으로 조절할 수 있다. 핵심은 들숨보다 날숨을 의식하는 것이다. 자선이나 요가에서도 날숨을 중시한다. 감정이 격해지면 후 하고 숨을 내뱉어보자. 그러면 의외로 차분해진다. 그렇게 분노의 6초를 뛰어넘으면 이후에는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같은 말을 할 때도 호흡이 달라지면 언어 표현이 바뀌고 상대방도 달리 받아들이게 된다. 호흡이 원만하면 말도 부드럽게 나온다. 호흡이 거칠어지면 말도 거칠어지고 상대에게 내뱉는 듯한 느낌을 준다. 요즘에 비하면 과거에는 난폭한 표현이 별다른 지적을 받지 않고 통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날것의 감정을 드러내는 말이 매력적으로 들렸던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숨을 천천히 쉬면서 온화한 말로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시대다. 말을 부드럽게 할 때의 핵심은 정확함이나 유창함보다는 숨을 유연하게 내뱉는 일이다. 상대의 시간을 배려하는 의뢰의 태도. 상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는데 효과적인 의뢰 방법은 다음 3가지다. 짧게 의뢰하기, 적절한 타이밍에 의뢰하기, 조건을 제시하며 의뢰하기. 이때 짧게의 기준은 30초다. 1분은 너무 길다. 15초는 현실적이지 않다. 30초 정도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것이 현실적인 시간 감각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바쁜 사람도 하던 일을 멈추고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다. 이때 정말로 30초 만에 의뢰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종 30초만 시간을 달라고 하고서는 몇 분씩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 그런 식으로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신용을 잃는다. 상대방에게서 긍정적인 대답을 받을 확률도 낮다. 30초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면 정말 그 시간 안에 이야기를 끝내라. 전달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다른 한 건은 다음번에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면 된다. 시간을 정확히 지키면 설령 상대방이 거절을 해도 신뢰는 얻을 수 있다. 다음에 조건을 바꾸어 의뢰하거나 다른 일로 찾을 때도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다. 긍정적인 대답이 돌아올 확률도 높아진다. 과거에 잠깐이면 됩니다. 라며 계기를 만든 후 상대방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영업 방식이 있었다. 문을 살짝 열고 문틈에 발을 넣은 채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서 문정 걸치기 전략이라고 불렸다. 이런 방법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시간 엄수는 물론이고 속임수를 쓰는 것도 금물이다. 3분이라고 말했다면 3분, 30초라고 했다면 30초를 지키는 정확성이 중요하다. 그것은 상대방의 시간을 빼앗지 않는 비즈니스 철칙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스톱워치를 이용해 시간을 초 단위로 지키려고 한다. 의뢰의 타이밍을 정하는 데는 상대방의 기분과 상황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한창 바쁠 때,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말을 거는 것은 실례다. 상대방의 휴식 시간이나 여유가 있을 때
살며시 다가가는 것이 좋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그런 타이밍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답변을 잘 끌어내는 사람은 타이밍을 살핀다. 타이밍을 잡기 위해 그만한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이다. 의뢰할 타이밍을 직접 만들 수도 있다. 가볍게 잡담을 하면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상대방이 편안한 상태일 때 살짝 부탁하면 된다. 잡담을 나눌 수 있는 관계이고 잡담 능력이 뛰어나다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내는데도 잡담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리액션에도 효과적인 원칙이 있다. 리액션도 분위기를 만드는 커다란 요소다. 리액션이 오고 가지 않으면 대화는 금방 가라앉는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받아주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있으면 상대는 이 무반응은 대체 뭐지? 하고 이야기할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리액션은 기본적으로 키워드의 반복과 웃음이 핵심이다. 키워드는 상대방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나 이것이 포인트구나 싶은 느낌을 주는 단어를 뜻한다. 대화를 할 때는 무수한 말들이 오간다. 거기서 키워드를 뽑아내고 그 말을 반복하는 형태의 리액션을 하면 된다.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 당신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가령 가치관이 달라. 가치관만 생각하면 동조할 수 없는 가치관이야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가치관이 키워드다. 그러니 맞아요, 가치관이죠. 과연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군요 하고 반응하면 호감을 얻는다. 자신이 이야기할 때도 상대방의 키워드를 사용하면 금방 신뢰를 쌓을 수 있다. 보통 가치관까지는 생각을 못하죠. 가치관이 판단 기준이군요 라는 식으로 말이다. 그저 과연 맞아요 라는 말만으로는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못한다. 상대가 자주 사용하는 키워드를 활용해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X. 그랬군요. 세모. 그랬군요. 거절당했군요. 동그라미. 그랬군요. 거절을 당해 곤란했겠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은 대개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그런 상대와 이야기를 할 때는 키워드를 고르기도 쉽다. 키워드에 말을 덧붙여 반복하는 리액션이 대화의 분위기를 무르익게 한다. 칭찬의 기준을 낮추면 장점이 보인다. 긍정적인 화법을 빨리 익히고 싶다면 칭찬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어디 칭찬할 구석이 있어야 칭찬을 하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나 찾아보면 분명 칭찬거리가 있다.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부터라도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는 습관을 가져보자. 칭찬은 상대방에 대한 평가의 중심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꾸는 일이다. 상대를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만 바꾸어도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 X. 저 친구는 칭찬할 데가 하나도 없어. O. 실수가 잦지만 그만큼 성장할 가능성이 무한한 친구야. 강의 시간에도 학생들에게 서로 칭찬하기를 시킨 적이 있다. 먼저 4명씩 팀을 짠다. 4명 중 1명에게 서예, 그림 그리기 등 자신이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시킨다. 나머지 3명이 이를 지켜보며 못한다고 하더니 전혀 그렇지 않잖아? 굉장히 잘하고 있어 하고 칭찬을 하는 식이다.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서로를 칭찬하자 학생들 전원이 매우 기분이 좋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는 칭찬을 적절하게 한 사람에게 투표해서 칭찬 고수를 뽑도록 했다. 칭찬 고수로 선정된 학생은 자신의 칭찬을 좋게 평가해 주어서 감동했다며 즐거워했다. 강의를 마친 후 학생들과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는데 강의가 어땠냐고 물어보니 매우 도움이 되었다.
지금은 이 엘리베이터조차 칭찬할 수 있을 정도라며 웃었다. 이렇듯 칭찬은 화분에 심은 식물에 햇볕을 쬐어주는 일과 같다. 식물은 햇볕이 닿은 방향으로 잘 자란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향하는 햇볕 쪽으로 성장하는 법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의욕이 높아진다.